여기는 조갑제 TV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오피시아 17층에서 내려다본 매우 조용한 광화문 서울시청 일대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저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 밑에 덕수 초등학교는 지금 방학이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그 옆에 미국 대사관저로 가는 이 길에는 지금 인적이 그리고 자동차가 거의 끊겼습니다. 쭉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고층 빌딩에 있으니까 이럴 때 아주 편리합니다. 정면으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263m 남산타워. 그 아래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이 보이고 서울광장에 사람이 없네요. 한번 당겨볼까요? 서울광장 잔디밭에 한두 명 있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요 앞이 조선일보 올해 창간 100주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3.1절 기념식도 아마 대폭 축소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화문이 이 정도면은 소상공인들은 아주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기 서울시청 건물이 좀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저 서울시청에 있는 박원순 씨는 요사이 이상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힘내라, 우한 힘내라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1인당 벌금 300만 원 때리겠다는 경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박원순 씨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과학적이다? 의사들은 입국 금지 조치를 일찍 취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과학적이고 누가 정치적인지는 그 결과가 1100명을 넘은 확진자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렇게 청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세먼지가 낀 날은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답답합니다.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미세먼지도 중국발, 우한 코로나도 중국발.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 사람들 신경을 더 써줍니다. 시진핑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뭐 공동운명체 운운하는데 정작 공동운명체여야 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보탄을 눌러버리면 요 광화문에 떨어지는데 한 7분 걸립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씨는 시진핑에게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핵미사일 방어훈련도 국민들이 불안하다면서 멋대로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이 근사한 광화문 서울시청 저 서울역 쪽 이 도심지도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니 문재인 씨가 고의로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김정은이가 쏘는 핵미사일 맞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죽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은
이럴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세월호 사태 때 열심히 수습하는 정부 뒤편에서 비수를 꽂는 짓만 골라서 하다가 이제는 칼날을 잡았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벽돌색 건물은 조선일보 본사가 있습니다. 빨간 지붕은 저게 성공회 건물입니다.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건물인데 아주 예쁘게 만들었는데 저게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거의 유일한 로마네스크식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10세기, 11세기, 12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건물 양식입니다. 벽이 두껍고 창이 작습니다. 로마네스크는 로마식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저 로마네스크식 건축이 12세기부터 고딕식으로 바뀝니다. 성공회는 저 본당 건물은 저렇게 근사한데 성공회 대학에는 문제적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남산 260m 저 위에 타워가 서 있으니까 타워 꼭대기 가면은 해발 한 400m 되고 전망이 넓게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데서 전망할 수 있는 장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롯데타워 해발 500m 넘죠. 550m인데 전망대가 있는 데가 약 500m. 저희 남산타워 그리고 북악 스카이웨이에 있는 북악 팔각정 요 세 군데를 오르면은 대충 서울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거리에 나온 사람이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왕래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집으로 일찍 돌아가서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것은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책을 보고 글을 쓰게 되는데 옛날에 14세기에 흑사병 페스트가 유럽에서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피렌체 르네상스 도시죠. 피렌체에 있는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 사람이 쓴 이야기를 모은 것인데 페스트를 피해서 어느 한적한 곳에 틀어박힌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마 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은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까뮤가 쓴 페스트도 페스트가 창궐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아주 한산한 세종로 사거리입니다. 정면이 교보생명빌딩, 광화문 한복판에 세월호 관련 건조물이 있습니다. 세종대로의 통행량도 정말 한산합니다. 세문안교회가 있는 신문로입니다.
여기도 통행량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문로입니다. 요사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잘 나다니지 않으니까 택시 잡기가 쉽습니다. 빈 택시가 이렇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 길 건너편에 포시즌스 호텔 앞에도 빈 택시가 있습니다. 세종로 사거리 역시 평소보다 통과 차량이 현재 목측으로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산한 신문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산할 때 그러면은 더 좋습니다. 눈이 시원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보도블록이 가장 단단하게 박힌 곳입니다. 어긋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S타워가 있는 바로 앞에 보도블록인데, 이 S타워라는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가장 잘 된 건물입니다. 제일 교포가 일본식으로 지었습니다. 일본 보도블록을 재현하겠다고 해서 보도블록을 세로로 아주 깊게 박았습니다. 햄머링맨, 한국생명 빌딩 햄머링맨이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건물이 서울의 명소로 새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1870년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교회죠. 작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최동규 씨가 설계한 이 건물은 작년에 아름다운 세계 교회 10개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어머니가 품으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대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보입니다. 교회가 아주 겸손하게 보이고, 저 십자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 13층에는 라운지가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개방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뒤편입니다. 한산합니다. 공연장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 무렵이면은 아주 날씨도 따뜻하니까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렇습니다. 저 혼자서 책을 보는 모습이 어울리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세종문화회관 통로를 지나서 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집회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와 하는 함성이 들리곤 했습니다. 오늘은 집회가 없구만요. 이 계단도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앉은 일종의 스탠드 관람석으로 이용되는 곳인데 이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저기 방송이 나옵니다. 집회가 금지되었으니까 나오면은 300만 원씩 벌금 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꼼꼼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침할 때는 옷으로 빗밥 코를 가려야 합니다. 중국 방문국은 의심 증상 발생 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역번호 202센터 또는 1330 콜센터와 상담해 주시고 지역 상담 지도서기 의료기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는 세종대로도 요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보이네요. 청와대 본관.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하는 청원이 아주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4시간 30분 만에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58만 명이었습니다. 오후 2시 현재. 지금은 더 늘었을 것입니다. 요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중국 대통령에 가깝다.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인의 안전을 희생시킨다.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뜻입니다. 20만 명 넘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후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